돈봉투 의혹에 단초가 된 이정근 녹취록에 이어서 이른바 이정근 노트가 등장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강한 우려감마저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탄압 얘기하셨던데요.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하는 걸 가지고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 조작 수사하면은 그 스포츠 탄압 되는 건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요. 택도 없는 소리죠. 아, 그것도 택도 왜 없는 그렇게 소리인가요? 얘기하십니까? 유죄 단정의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는 거는 본분을 잃은 거죠. 아니,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제 경험 측상 보면 구체적인 보고가 있었고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단언하듯이 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는 것은 뭘 알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치 탄압이라는 야당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4.19 혁명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민주주의가 사기꾼에게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침없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두 사람이 무언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마저도 이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장윤 변호사님, 네. 정치 탄압은 아니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국면이 만약에 검찰이 들여다볼 단초나 여지가 없는데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정치 탄압이겠지만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녹취록 3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녹취가 쪼개져서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이른바 비망록 형태의 노트, 네.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이게 일방이 그냥 기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증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법적 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장부라는 것은요. 네.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일자를 숫자까지 적실하고 누구에게 흘러갔다라고 적어 넣었으면 이게 일부라도 돈의 흐름과 일치하게 되면 증명력이 상당히 높은 증거이거든요. 네. 박범계 장관도 본인이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플러스로 네. 대통령이 4.19 기념사에서 물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한 돈봉투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입에 담을 정도면 뭔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객관적인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이 합쳐봤을 때는 민주당이 좀 엄중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정근 녹취록은 녹음 파일이 이미 공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녹음 파일을 조작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긴 한데, 이정근 노트라는 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이 노트를 두고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나 아직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 부호가 있긴 했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녹음 파일보다 노트가 더 겁난다, 두렵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노트 내용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노트가 있다면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 노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가정의 전제에서 토론을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이긴 한데요. 만약에 있다면 네. 지금 녹취 파일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노트가 두 개가 결합되는 건데,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안종범 수석의 노트, 수첩.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호성 비서의 그 녹취록, 그러니까 핸드폰이었지 않습니까? 네. 두 개가 결합되면서 이제 파괴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한 사람이 한 걸로, 만약에 정말로 그 이정근 씨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녹취록, 그 핸드폰 몇 대인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한 그런 녹음 기록이 있고 또 그걸 본인이 직접 노트에다 기록한 것까지 있다면, 과거의 안종범, 정호성 이 두 개가 다 결합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파괴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근거 없이 저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거는 정치 탄압이 아니다라고 발을 쫙 빼시는 거 보면 네. 평소에 해오셨던 여당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건 나름대로의 뭔가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럴 텐데,
저분이 녹취록에 이어서 노트까지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민주당은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지 69.6%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보다 거의 3배가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의 대처도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여론도 꽤나 많습니다. 보시죠. 지금 민주당의 대처하는 모습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실망스럽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 또한 10명 중에 6명은 넘습니다. 실망스럽지 않다, 괜찮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 채 되지 못하는 29.6%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반성하고 이걸 자꾸 축소하려 하거나 두둔하려고 하지 말고 사과할 건 빨리 사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법도 한데 민주당은 지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뭐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조기에 네. 귀국을 하고 또 스스로 당적을 정리하면서 이제 급한 불은 껐다 이런 생각을 당에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국민들 생각은 좀 다른 거죠. 이를테면 그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로 적시되고 출국 금지가 된 두 현직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나.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징계가 됐든 그 어떤 조치도 지금 취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아직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현역 의원이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거론되면 이건 이제 당이 휘청거릴 만한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도덕성이나 정당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문제인데 지금 당 지도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 너무 여유롭다. 이제 이런 위기의식이 당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일부 의원들이긴 하지만 이게 뭐 밥값, 기름값 정도 해당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더니 한 끼 밥값도 안 된다.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무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네. 그런 발언을 하고 있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민주당이 그냥 꼬리 자르고 축소하려고 하는구나. 별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네. 근데 이게 이제 15년 만에 터진 특정한 정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에요. 국민들은 굉장히 이걸 예민하게 보고 있고 아직도 우리 정치가 이런 어떤 후진적인 돈 정치에 휘둘리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의 그 전반적인 그 대응이나 또 그 당 구성원들의 사고 같은 게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탈당을 한다고 했습니다. 탈당계도 제출했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김의겸 의원이 소환돼서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혼자 언론을 대응하기 힘들다. 그래서 송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의 언론 창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걸 수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긴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상임 고문도 사퇴하겠습니다. 탈당 후수인 송영길 전 대표가 장기 술계의 타짜를 자처하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연합전선을 선언했습니다. 무늬만 탈당임을 입증한 셈입니다. 부동산 투기 주연 배우 김의겸 의원과 돈봉투 의혹 주연 배우 송영길 전 대표 간의 잘못된 만남은 국민들 가슴에 참담한 박탈감을 남길 새드무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의겸 의원의 설명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보도를 보면 송 전 대표가 전화를 걸어서 언론 창구 역할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를 수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시 번복했습니다. 송 전 대표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부탁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사고 있고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언론 창구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고 언론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것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의겸 의원 잘 아시겠지만 불과 진짜 얼마 전까지 이재명 당대표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송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겠다, 언론 창구 역할을 하겠다.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 이심, 송심 이거 진짜였네라는 생각까지 들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들, 그러니까 어떻게 탈당을 했는데 전직 당 대변인이 탈당한 의원을 대변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김의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논란의 대상자가 됐고 이미지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김의겸 의원을 대변인으로 쓰겠다는 게 송 의원의 생각이었을까? 송 전 의원 전 대표죠. 네. 송 전 대표의 생각이었을까?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혹시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송 전 대표의 대변인이 엉뚱한 소리 하는 거 막기 위해서 자기 사람을 써라달라고 혹시 마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닐까?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 네.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물론 이거는 뭐 전혀 무슨 근거가 있는 추론은 아닙니다. 그냥 발표를 보면서 저렇게 어이없는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저렇게 어이없는 짓을 하는 것에 배후에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심, 송심 내지는 송심이 변하지 않도록 혹은 거기에 대해서 송심에서 엉뚱한 발언이 나가지 않도록 뭔가 좀 확실한 쐐기를 박아놓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나? 라는 그런 의심까지, 그런 의구심까지 가질 정도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그런 인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여론이 빗발치고 들끓으니까 이제 취소를 한 그런 또 다른 해프닝이 된 거죠. 저는 일단 저기 보면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부탁이다 이거 얘기를 하잖아요. 김의겸 의원이 뭐 대변인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했던 여러 가지 의원답지 않은 발언은 그냥 둘째 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이 현 의원도 아니고 전직 당대표였고 어찌 보면 민간인 신분의 송 전 대표를 본인이 나서서 대변인 역할을 한다? 공사 구분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국민의 세비를 받고 국회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당에 지금 커다란 문란을 일으킨 민간인 신분의 대표를 대변을 하겠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 그 생각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단 김의겸 의원이 그동안에 했던 거짓 말들, 가짜 뉴스들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굳이 송 전 대표와 어떤 친분이 있는지는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초선 의원이어서 사실 그렇게 가까운 친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화를 일으켰던 김의겸 의원을 언론 창구로 선택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종혁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혹시 이재명 측과의 어떤 배우설, 많은 논의 끝에 김의겸 의원을 내세운 건 아닌가 의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정말 뭐 배후설이 있다면 너무 서툴렀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는 그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 짧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본인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당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그나마 민주당이 한숨 돌리는데 물꼬를 튼 건 조기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고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당적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직전에 당 대변인을 맡았던 분에게 내 언론의 소통 창구로 쓰겠다. 그래서 부탁을 했다라는 건 송영길 대표 생각이 일단은 짧았고요. 그런 부탁을 받았더라도 김의겸 대변인이 이러저러하게 국민들이 안 좋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이게 나쁜 여론이 형성되자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좀 생각이 많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뭐 배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최종적인 결단은 김의겸 의원이 내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했을 때 누가 시켰는지, 뭐 송 전 대표가 시켰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은 김의겸 의원이 했을 텐데 뭔가 노리고 했지 않겠습니까? 뭘 노리고 했겠습니까? 글쎄요, 뭘 노렸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저분들이 이제 집단 사고에 빠졌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게 이제 알려지고 공론화됐을 때 과연 이게 어마어마한 정치적 비난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못 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 전 대표 입장에서 네. 어쨌든 언론에 본인의 입장을 이제 소명을 하고 그 창구로서 활용하는데 과연 김의겸 의원이 적절한 그런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못 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지층을 보고서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나 지금 김의겸 의원이나 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 거기서는 엄호하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만 보고 정치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국민 전체를 살피면서 정치를 한다면 아무리 급해도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도 여러 가지 구설 때문에 물러나게 된 건데 굳이 그 현직 의원한테 대변인직을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걸 부탁한다 그래서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그걸 본인이 자임하고 언론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그에 대해서 응답하는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식적인 정치적 이성이 작동하면 저런 식의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지금 확증 편향 내진 집단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에 송영길 전 대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달려가서 조사받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며칠 뒤에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과 출석 그 소환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검찰에 자진해서까지 나가려고 할까? 그 분석 기사가 있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보시죠. 자, 구속을 피한 안희정처럼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과거 안희정 전 지사가 성폭행과 관련해서 미투 때 일이 터졌을 때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그때 받아줘서 조사를 했죠. 그런 걸 노리는 거 아니냐. 결국 자진 출두를 하게 되면서 일단 구속의 요건 중에 하나인 도주의 우려를 없애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밑줄 친 부분 보시면 송 전 대표가 선제 출두를 위해서 검찰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도주 우려를 불식시켜서 구속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현재 이성만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강내구 씨 역시 지금 영장 청구했으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윤관석 의원도 마찬가지로 불구속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만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면 말맞추기의 우려가 있어서 이런 전략을 짜더라도 그게 안 될 수 있다라는 예상도 법조계에서는 나옵니다. 장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 과거에 성공한 전례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출두를 했거든요. 네. 이제 검찰 수사가 무르익기 전에 가니까 허를 찔렸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고 실제로 피의자로까지 전환되진 않았었습니다. 참고인지위에서 이제 그쳐서 그런데 검찰이 과연 그 요구를 들어줄 것인가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검찰로서는 한번 체면을 구겼습니다. 강내구 씨 영장이 발부되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법원도 이게 다툴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밑부터 다지면서 송영길 대표는 사실상 가장 마지막 단계로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익을 받은 최종 귀착지로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수순도 그럴 텐데 이걸 좀 흐트러뜨리려고 한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구속의 가능성과 관련해서 나봐라 내가 이렇게 먼저 가겠다고 하는데 나를 영장을 청구하겠냐라는 여러 다중 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전직 당 대표였다는 지위 그리고 아직까지 수사가 완전히 구체성을 띠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영장 청구까지 과연 검찰이 지금 그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인가 그 부분은 좀 의문으로 남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과거 안희정 전 지사 그리고 이회창 전 총재 검찰 나서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진 출석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나중에 얘기하죠.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하죠. 500억 외에 기자회견에서 말씀도 하셨어요.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다음에 말할게요.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또 성실히 검찰 조사에 따라 조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오늘 자진 출석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검찰 수사도 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수사 대상자들을 하나씩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조금 전 장유미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최종적으로 아마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송 전 대표가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파리에 있을 때도 기자회견을 한 차례 했었고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고 공항에서도 약식이지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할 말이 또 있어서 또 하겠다는 건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세 가지겠죠, 뭐. 그러니까 세 가지? 가능성은 뭐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완전 부정.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이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은 전면 고백. 제가 정말 잘못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닐 것 같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그 중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 정도 단계라는 것은 제가 돌아와서 연락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캠프에서 이러이러한 일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다. 내가 얘기 들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응분의 책임이 필요하다면 책임을 지겠고 그 당사자들도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건 뭐 진짜 전적으로 추정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본인이 지금 무슨 전략을 꾸미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당에서도 사실 이게 민주당 전체가 관련된 거니까 또 이재명 대표의 그 미래라든가 운명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들 뭐 뭔가 좀 물밑에서 상당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고 법률 전문가들과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끼리 다 함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종혁 의원께서 뭐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중간쯤 찾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에 그 송 전 대표가 중간 지점을 찾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몰랐다 이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거는 분명히 본인한테 안 좋은 국민의 여론에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검찰 출두에 대해서 본인이 뭐 선제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여론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찌 됐던 간에 지금 이 수사의 칼자루, 수사의 주도권을 조금이나마 가지고 오려고 소위 말해서 좀 발악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검찰 출두에서 만에 하나 그래 난 사실대로 다 고백할게 속 시원하게 이런 식의 메시지가 들어갔다면은 검찰이 받을 만하겠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와서 파리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나는 몰랐다로 지금 네.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검찰이 받을 이유가 하등없죠.